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 뮌헨은 챔스 16강에 진출하게 되었고 분데스리가 3위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경기를 펼칩니다. 목표는 승점 3점으로 레버쿠젠을 상대로 8점 차 선두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승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인 해리케인, 키미,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콤파니 감독은 직접적으로 케인과 키미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부상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위표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팀과 경기를 치르는데 이는 올 시즌 많은 것을 잘 해냈다는 뜻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매우 재능 있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는 클럽이며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프랑크푸르트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주 전 브레멘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했고 홈에서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경기가 많으면 승점을 따는 경우도 있지만 시즌 내내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표는 항상 다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다시 정상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경기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이 경기장에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두고 봐야죠. 아직 훈련 세션이 남아 있어요. 만약 출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케인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해리를 그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 시즌에 30-40골을 넣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3경기를 꽤 잘 견뎌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이후에 다음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우리는 큰 선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번이나 맞붙게 됐어요. 독일 최고의 두 팀과 멋진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팀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기대됩니다.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 콤파니는 바이에른에서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8점 차로 앞서고 있으며 챔스 16강 진출에 성공해 적어도 준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DFB 포칼의 실패와 감독으로서의 로테이션, 선수 관리의 부족입니다. 자말 무시알라는 1월의 독감 이후로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경기에 나서고 있고 우파메카노는 허리 통증으로 8분 만에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경기에 나서도 100% 정상적인 움직임은 불가능하고 수비 자원인 스타니시치 또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키미히도 훈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부하 관리를 위해 휴식을 취한 듯해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민재로 때로는 불필요하게 아킬레스 건염을 안고 경기를 뛰었고 지금은 휴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빌트의 팟캐스트 바이에른 인사이더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심지어 경기장에서도 아킬레스건에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콤파니는 이번 시즌 초반에 우파메카노와 민재를 충분히 쉬게 하고 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콤파니는 지치고 망가진 백라인으로 중요한 경기를 놓칠 위험이 있는 스쿼드가 되었고 가장 위험한 달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게다가 알려진 질병이 있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내보내 장기 부상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 안전할까요? 김민재가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우파도 부상으로 벤치로 가면 다이어와 이토의 조합을 볼 수도 있겠네요. 제발 KKK는 쉬게 하세요. 김민재, 케인, 키미히를요. 우리는 이 녀석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성과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상 없이 키미히를 벤치에 앉힐 수 있는 코치는 제 영웅입니다. 김민재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재를 볼 때 나도 고통을 겪는다. 왜 다이어가 오랫동안 김민재를 위해 뛰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타에 관해 화가 났습니다. 김민재는 확실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부상은 단지 김민재의 실수를 설명하기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통증이 있기 전에도 잘 뛰었나요? 아니면 항상 통증이 있었나요?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에게는 엘리트 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이를 먹거나 압박에 무너지거나 부상에 취약하거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거나 정상을 노리지 않고 최하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중위권 팀에서처럼 안주하며 플레이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여러 선수에게 결합된 것을 봅니다. 서류상으로는 누구와도 맞붙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데리 흐트를 팔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선수였고 여전히 매우 젊었습니다. 우리는 대신 이토를 샀습니다. 그는 좋은 선수이지만 시즌의 3분의 1을 처음부터 놓쳤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미드필드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합니다. 키미와 고레츠카는 한때 경이로운 활약을 했지만 그 뒤에는 알라바, 베테랑 보아탱, 그리고 5년 어린 노이어가 있어서 그들을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뛰어난 선수지만 그들이 뛰는 동안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실수를 할까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알라바가 자책골을 넣은 걸 기억하십니까? 알라바는 훈련 중에 단순한 농담인 것처럼 웃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핸디캡을 줬더라도 팀을 무너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것이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